자,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총 세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정전기, 전기회로, 전자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전기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야. 세 가지 다 결국은 전하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의 상태에 놓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정전기는 정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하라는 녀석들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다른 전하들과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는 거고, 전기회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이 학교에서 배웁니다. 건전지 놓고 집게전선 연결하고 뭐 전구에 불 켜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위치 놓고 하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회로를 통해서 전하가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구에서는 빛을 내고 저항에서는 열을 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전자기는 여기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자가 에너지를 전달했잖아. 그 과정에서 이 전하의 이동으로 생기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배우는 게 전자기 파트야.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죠. 뭐야? 전하지, 전하. 자, 전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그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성질의 세기나, 그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성질의 세기를 지니는 입자까지 그냥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하라고 불러. 그런데 봐봐. 전기적인 현상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존재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겠지. 이런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켜지는 이유는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는 원자가 전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등화학 기준으로 배우는 원자의 핵은 플러스야.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죠. 특히 핵 안에 있는 무엇이 플러스를 띈다? 양성자라는 녀석이 플러스를 띄워요. 그리고
원자 사이의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원자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학년 2학기 진도니까 니는 아마 다음 주쯤 배울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배울 거고요. 배웠죠? 까먹었을 것 같은데.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원자는 원래 중성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기가 똑같아서. 근데 이 전자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원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좀 더 좋은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남한테 주거나 남한테서 얻어오기도 해. 전자를 얻어오면 플러스가 많아졌어, 마이너스가 많아졌어? 전자를 얻어왔잖아. 남한테서 마이너스를 가져왔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을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가 되겠죠. 얘네들도 입자니까. 그리고 좀 특이한 녀석 한 가지. 원래는 중등에서 가르쳐줄 거리는 아니긴 한데 이 개념을 알게 되면 되게 편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정전기 관련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양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양공이란 뭐냐면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전자가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가버렸어. 예를 들어 이온이 되면서 이 원자에서 저 원자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를 양공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아니면 이제 오늘 우리는 원자 단위를 보는 게 아니라 물리 시간이니까 물체 단위를 볼 거잖아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막 마찰시키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 물질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한 물질의 전자를 빼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약하던 물체는 전자를 뺏겼잖아. 그럼 뺏긴 뭐가 생겨요? 빈자리가 생긴다고. 그지? 그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불러. 근데 왜 이런 개념을 굳이 만들었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로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옛날 전기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알려진 시점이 언제냐면 그리스, 이집트 시대입니다. 그럼 기원전 몇천 년으로 가야 돼요. 기원전 보통 한 2, 3천 년 갑니다. 그때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동양에서 종이가 만들어서 서양으로 알려지는데 그 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엔 서양에서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면 양피지라는 걸 썼어요. 양을 키워요. 양털도 없고 고기도 없고 저주로 우유도 짜고 가죽으로 옷도 만들어 입고 하는 그 양 가죽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글자로 기록을 남긴 걸 양피지라 그래. 그 양가죽에 양피지에 호박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야채 말고 펌킨 말고 뭔지 알죠? 뭔데 그게 정확하게 정체가 뭔지 알아요? 그 소나무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석이에요. 소나무 송진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점액들. 걔네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소나무가 석탄 같은 것들로 바뀔 때 보통 그 송진 덩어리들이 그대로 굳어져서 보석처럼 그렇게 딱딱한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이거든요. 양피지에 이 호박석을 막 문지르면 정전기가 생겨서 주위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해. 그 현상을 보고 그리스어로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의 단어로 그 현상을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엘렉트라였어요. 현재 우리 전기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일렉이라고 보통 하죠. 엘렉 발음도 하지만 미국 애들이 일렉으로 더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 응? electricity. 그게 그리스어 엘렉트라에서 온 거야. 그러면 그 시대부터 전기가 발견됐는데 옛날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만큼 마이너스가 어떤 일이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이 사실 음수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인류가 수학을 해온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마이너스가 일을 해야 된다. 내일부터 너희들 용돈 하루에 마이너스 1,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너희들 주머니에서 돈 1,000원을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님 용돈 감사합니다를 하고 학교를 가야 돼요. 뭔가 아니다.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고 뭐고 전부 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뭐더라? 마이너스인 얘가 움직여 다니더라. 걔네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 그런 현상이 완전 최근에 와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하라고 합니다. 응? 그렇죠. 그리고 전기력, 쿨롱 법칙. 정확하게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상호작용, 즉 힘이에요. 사실 요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제 전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힘 단원을 배운단 말이에요. 원래 힘이 중학교 1학년에 있어요. 원래 만유인력에 대한 설명이 중등이 없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할게.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만유인력이란 어떤 힘이냐? 두 질량 사이에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돼. 그런데 그 힘은 물체의 질량과 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냐?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분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분필은 분필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선생님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선생님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게 돼 있어. 그러면 나랑 분필이 서로 당기는 힘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겠죠. 공배수 느낌이지. 그래서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을 통해서 힘이 작용되고 그 특징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뉴턴이 찾은 만유인력 법칙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비례상수 G값을 찾아낸 게 만유인력이야. 그러면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하를 Q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전하 사이에서 힘을 주고받게 되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겠지. 맞지? 질량 대신에 전하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역시에도 떨어져서 작용이 됩니다. 정전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맞지? 그 결과 힘의 크기는 쿨롱이 찾아낸 비례상수를 놓고 이런 공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김새를 보니까 어떻다? 전기력과 만유인력의 공식의 모양은 똑같죠. 대신에 차이가 뭐냐?
질량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근데 전하량은 우리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크면 같은 극이란 소리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럼 무슨 소리야? 서로 다른 극이란 소리지. 이 경우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참고로 아까 여기 원자 이야기 한 김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원자에서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전하의 크기는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개분만큼 플러스고 전자 한 개분만큼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화학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원자가 중성을 띠는 이유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랑 주위를 도는 전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 개념은 전자를 1이라고 칠 때 양성자는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나 돼요. 그래서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중성자 질량도 사실상 1이겠죠. 대신에 전자 질량은 1836분의 1이라서 무슨 취급한다? 0 취급을 해. 거의 없다는 거죠, 질량. 그래서 항상 가벼운 전자만 돌아다니고 전자를 주고받았다고 질량이 바뀌지는 거의 안 바뀐다. 대신에 원자 얘네 둘이가 핵이잖아. 핵은 무거워서 움직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걸 미리 좀 배우고 가자고. 알겠죠? 자, 필기. 자, 정전기.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정지된 전하들에 의한 상호작용인 걸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럼 현재의 상태다, 그지?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부도체를 마찰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전기다라는 소리야. 아까 우리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온 원자의 구조를 보면 결국 핵의 전하량이랑 전자가 돌고 있는 반지름 거리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물질마다도 전자를 당기는 힘에 뭐가 생긴다?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부도체를 마찰시키게 되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 물질이 약한 물질의 전자를 뭐 해올 수 있다? 마찰시키는 동안 뺏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부도체가 있고 B라는 어떤 부도체가 있는데 얘네들을 막 마찰시켰더니 A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B 쪽으로 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추가로. 응? 그러면은 A에 생긴 얘네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죠. 뭐? 양공이 되는 거고.
B에 나타난 얘네들이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말했지만 자유전자는 음전하고 양공은 말 그대로 양전하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됐다? A는 마찰을 통해서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무슨 전하로?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이다? 물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지.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마찰을 통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전이라는 거는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를 띠는 현상 그 자체가 겠죠. 맞지? 그럼 이건 뭘까? 대전체란 대전체는 뭐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대전체. 네, 대전된 물체. 대전열. 여기서 열은 히트가 아니고요.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서열, 순서. 그 대전열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박스가 하나 쳐져 있을 거예요. 쭉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결국 뭐냐면 여러 개가 쭉 적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5개 정도는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거나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때 나중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게 5가지만 동그라미 좀 칩시다. 털, 류, 명, 곱, 풀입니다.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예요. 무슨 소리다? 펄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앞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전자를 얻는 쪽이야, 잃는 쪽이야? 네, 앞쪽으로 갈수록 잃기 쉬움이에요. 그럼 뒤로 갈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자는 이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털가죽에 유리막대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 유리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리막대를 명주, 그러니까 우리 비단 실크에 마찰시키면 유리막대에서 있는 전자가 어디로? 명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난 머리카락 상태가 어때요? 지금처럼 단정한가요? 와, 왜일 것 같아? 여러분들 베갯이 밖에 덮여져 있는 거 있잖아. 그 베갯보라 그러냐, 베갯잎이라 그러냐, 어쨌거나. 걔는 천연 소재면 명주일 거고요. 합성 소재면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 요 옷 안쪽에 까뒤집으면 요런 게 있잖아요. 나 이거 벌써 하도 많이 빨아갖고 글자가 다 없어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옷의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어떻게 빨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재에 보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패딩은 다 폴리입니다. 폴리 어쩌고 저쩌고나 나일론 적혀 있잖아. 플라스틱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털가죽이잖아. 맞잖아. 이것도 털가죽 아냐? 맞아, 아냐? 이거 털가죽이야, 털가죽.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때 가만히 안 움직이고 머리도 딱 베개에서 들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막, 어떻게? 막 이러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베갯잎으로 이동했겠죠. 그럼 머리카락은 무슨 전기가 돼? 한 올 한 올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베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머리카락들끼리는 서로 좋아해, 싫어해? 같은 플러스들끼리니까. 같은 극이니까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부엉 뜬다고. 그리고 베개에 붙은 머리카락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지죠. 왜? 얘는 플러스, 베개는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둘이는 끌어당겨 밀어내. 끌어당기겠지. 그러니까 딱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종종 전기력이 가장 거리가 먼 걸 고르라 그러면 전기력하고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거, 정전기랑 헷갈리는 건 자석입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치킨 쿠폰, 중국집 쿠폰, 그거 고무자석이죠, 고무자석. 그럼 걔네들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는 자기력이야, 전기력이야? 자기력이잖아. 알겠죠? 그런 거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한 게 안 했네. 방전. 여러분들 요즘에 확실히 여름보다 겨울이 정전기가 심하죠? 옷 벗을 때도 왠지 찌직 하는 느낌이 들고, 그지? 집에 갈 때 문 손잡이처럼 금속으로 된 거 손 딱 잘못 건드리면 찌릿하고. 맞아, 아니야? 맞지? 그게 왜냐면 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방전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떠다니잖아.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주고 플러스 대전체한테 막 전자를 넣어줘. 그러면 양공이 하나하나 없어져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가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지.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가 점점점 줄겠지. 반대로. 이 결과 어떻게 대전체가 점점 감소해 줄어들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방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음? 요거 일단 필기. 자, 유도라는 말. 유도라는 말은 무엇을 이끌어내다라는 소리예요. 즉, 외부의 어떠한 변화가 그 물체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정전기 유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도체에 대전된 물체가 접근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대전체와 도체 내부의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도체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자,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 도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금속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자유전자를 방출하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얘네들끼리 떨어지지 말라고 뭐가? 그 사이사이에 전자들이 존재하면서 전자들이 막 움직여 다니면서 붙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대전체가 접근을 하면 전자들과 대전체는 인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을까요? 서로 밀어내겠지. 원자들은 인력을 받겠지만 무거우니까 원자는 이동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전자들은 자유전자니까 힘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거지. 그 결과 마이너스 대전체 먼 쪽에 뭐가 모인다? 자유전자가 모일 거고. 여기 자유전자가 생긴 만큼 여기에는 뭐가 생기게 된다? 전자가 빠져나간 양공이 생성되겠죠. 맞지? 이 결과로 어떻게?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극,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극을 띠게 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그냥 두 번째 건 간단하면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했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 이번에는 전자들이 인력을 받아서 가까이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이 모일 거고 반대편인 여기에 그만큼의 양공이 생기겠지. 가까운 쪽은 무슨 극? 반대극.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하량 보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슬이 두 개가 있다고 쳐요. 이 두 개의 금속을 전선으로 연결해 놓고 그러면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그지? 연결하기 전에 그 얘를 잠깐 끊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는 전자를 좀 뺏어 와요. 그러면 전자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이라고 하면 전자가 50개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겠지. 여기는 전자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70개 정도 더 넣어줬다고 쳐. 그럼 여기는 전자가 70개 남았고 여기는 전자가 50개 부족하잖아. 요 둘을 전선으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남죠? 20개가 남지. 근데 그 20개의 전자는 한쪽에 몰려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10개, 10개 나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10개, 10개 나뉘는 게 자연스럽겠지. 왜? 전자들도 지네들끼리 최대한 어떻게 되고 싶다?
멀리 흩어지고 싶을 거 아니야, 골고루.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뒤에 다시 끊으면 그때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다? 10개씩 남는다, 부족하다? 남는단 말이야.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볼래요? 자, 다시 이 구슬을 중성인 구슬 2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기가 안 통하는 요런 발판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어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치? 요쪽에 전자들이 모이겠지. 그거만큼 요쪽에는 뭐가 생긴다? 양공인 플러스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 상태에서 얘를 요 전기 안 통하는 밑에 막대기를 잡고 뗐어요. 떼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겠지. 얘까지 딱 대전체도 딱 치우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공은 이제 이 안에 전자가 골고루 흩어지겠죠. 얘는 이 내부에 양공이 골고루 흩어지겠지. 요거 2개 합치면 원래 중성이랑 같아지겠죠. 요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정전기 유도예요. 요 내용까지는 이해가 되겠다, 그지? 검정기 설명이 그거 말고. 그런데 이게 도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부도체도 정전기 유도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부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분자 안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나 분자 같은 물질 안에. 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살짝 쏠리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분자 자체가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는 분자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물이에요. 우리 물이라는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아마 더 가면 배울 겁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요. 전자들을 서로 같이 쓰기로 하면서 결합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마저도 누가 더 세게 당긴다? 산소 원자가 더 세게 당겨. 그리고 산소는 이쪽 반대편에 자기 혼자 쓰는 전자들도 더 가지고 있어. 근데 원래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거 같이 쓰자고 했더니 산소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 쪽이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저절로? 플러스 전기를 띠겠지. 산소 원자 쪽이 무슨 전기를 띌 거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물 부근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 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수소 쪽이 플러스라 그랬잖아. 그러면 수소 쪽은 힘을 반대쪽으로 받겠죠. 산소 쪽은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돼버린다? 이 힘 때문에 반바퀴 돌아버려요. 뱅그르. 그러면은 플러스 가까운 쪽이 무슨 극이 생겼어? 반대쪽이 그러면 인력이 셀까요? 청력이 셀까요? 지금부터는. 가까운 게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물 분자는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조르륵 흘러내리던 물은 이 대전체와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물살이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휘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어요. 그럼 물살이 반대로 휠까? 어느 쪽으로 휠까요? 대전체 쪽, 대전체 반대쪽 아니면 그냥 떨어진다? 네, 둘 다 대전체 쪽으로 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물 분자에서 어느 쪽이? 수소 쪽이 인력을 받겠지. 산소 쪽이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돌아버린다? 요렇게 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게. 그러면 얘 역시도 어떻게? 인력을 받겠죠. 맞지? 그래서 이 경우도 물살이 어떻게 대전체 쪽으로 휘면서 떨어져.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데 얘도 정전기 유도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요 유전 분극을 잘 활용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4월, 5월 되면 이제 스승의 날이나 뭐 어린이날이나 교실을 좀 꾸며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뭐 담임 선생님 생일이라던가. 막 선물은 못 사줘도. 선생님 아침 저녁 오기 전에 교실 꾸며서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파파파팍 막 하고 싶잖아. 그때 꼭 상상하는 거 천장에 풍선 붙이기. 헬륨 풍선으로 하려니까 비싸. 그리고 수업 중에 안 떨어져. 그지? 양면 테이프 붙이려니까 높아. 그리고 떼고 나도 지저분해. 맞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무 고무풍선이나 사서 핸드펌프로 바람을 쭉쭉 넣어서 빵빵하게 부풀린 뒤에 잘 묶어줘요. 그리고 고무풍선을 오른손에 딱 들고 머리를 들어 옆을 보면 친구 목 위에 적당한 크기의 털가죽이 보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럼 뭐 한다? 고무풍선을 털가죽에 충분히 마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풍선이 무슨 전하로 대전될까요? 그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풍선을 천정에다 갖다 대잖아. 응? 그러면 이 일반적인 천정도 어떻게 된다?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로 일시적으로 전기를 띱니다.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부도체인 천정도 가능해요. 힘이 약할 뿐이야. 그래서 붙어 있게 됩니다. 정전기만 충분히 잘 일으켜주면. 근데 문제는 뭐다?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일어나고 방전이 일어나면서 떨어지겠지. 그거는 지금 충전된 게 방전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충전시켜주면 되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싹 갖다 대면은 다 붙어 있어요. 오래 붙어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알겠음? 시간 지나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됐죠? 일단 요거 필기. 이제 검전기만 설명하면 된다. 검전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원래 현 중등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려워해, 사실은.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게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검전기라는 게 뭐냐? 자,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에서 길쭉하게 금속 막대가 내려오고 이 금속 막대 밑에는 2장 혹은 3장 정도의 금속
박이라는 게 존재해요. 보통 우리가 박이라고 하면 100분의 1mm 전후, 최소 1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얇은 금속판을 말합니다. 이게 박보다 더 두꺼워지면 판이라 그러고 박보다 더 얇아지면 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0.1mm 아니면 0.05mm 전후. 여러분들 그 껌종이 있지? 그 바 타입의 껌 있잖아. 옛날식 껌. 거기 껌 싸고 있는 종이 알잖아요. 한쪽에는 종이로 되고 한쪽은 은박 붙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잘 비비면 은박하고 종이하고 분리되는 거 아니야? 대각 은박인 거예요. 그럼 대략 두께 느낌이 알겠지? 진짜 팔랑팔랑 거리겠지. 우리 호일보다 훨씬 얇은 걸 말합니다. 호일 정도도 되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고무마개라든가 유리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그리면 이거 수업할 때 다 못 그리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거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해가 되지? 그리고 결국 뭐냐면 금속 막대를 통해서 뭐가 자유전자가 위 혹은 아래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두 장의 금속박은 전기를 띠면 항상 같은 극으로 대전되겠지. 아니면 안 띠거나. 즉, 이 경우는 금속박이 대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경우는 플러스라도 벌려져 있겠죠. 혹은 마이너스라도 어떻게 된다? 벌어져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대전된 상태의 검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검정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대전체인지 아닌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봐봐. 원래 검정기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하면 전자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속판에 뭐가 모일 거다? 마이너스가 모이겠지. 그지? 그러면 금속박에는 뭐가 생겨야 돼? 양봉이 생길 거 아니야.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서 벌어지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전자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금속박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쌓여서 벌어지겠지. 그러면 위에는 뭐가? 플러스가 남겠죠. 맞지? 근데 대전체가 아닌 녀석을 갖다 대면 전자가 이동해 안 해? 전자가 이동 안 하니까 그냥 붙어 있겠죠. 두 번째, 대전체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금 벌어진 거랑 훨씬 많이 벌어진 게 있어. 누가 더 세 보여? 접근시킨 대전체가. 그치. 얘가 훨씬 셀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되죠? 그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겠다. 그지? 세 번째가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를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가 가능하냐면
이 검정기 자체를 미리 대전시켜 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전체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봐봐.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붙여버리면 전자가 빠져나올 테니까 붙였다가 떼면 이쪽에는 플러스만 남겠지. 정확하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아지겠죠. 맞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붙여버리면 전자들이 검전기로 올라탈 거 아니야. 그러면 검전기 전체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검전기의 정기적인 극성을 띠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봐봐. 플러스로 만든 검전기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더 올라오겠지. 그럼 밑에 금속박은 플러스가 더 커지겠죠. 전자가 올라오는 바람에 플러스가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벌어지겠지. 맞지? 근데 요거 일부러 그냥 그림 여러 개 그리기 싫어서 반반 잘라서 보여주는 거야. 어차피 반대편은 똑같을 거니까. 플러스 대전체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번엔 전자들이 어디로 가요?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양공을 전자가 채우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줄어들거나 딱 붙어버리겠죠. 다시.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검전기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이 전자가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붙어버릴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제는 이 전자가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더 벌어지겠지. 공통점이 보여요. 같은 극을 갖다 댔더니 더 벌어지고 반대극을 갖다 댔더니 오므라들죠. 이걸 가지고 어느 극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 플러스 대전체인지 마이너스 대전체인지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럼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 대전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센지 약한지 알 수 있다. 세 번째 어느 극성을 띠는 놈인지도 알 수가 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요거 필기하면 끝!